허브경제TV 만나면서 너무 많은 도움 받고 공부 중입니다. 주식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습니다. 높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달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제 영상 기다리셨죠? 오늘 양시장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 두산중공업 또한 호재가 나와줬는데 갭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이 꼭 허브경제TV 허브리핑 확인해 보세요. 저희 시장의 방향성을 알아야지 주식 투자하실 때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 종목보다 아셨죠? 두산중공업 보도록 할 건데, 기본적으로 전일 좋은 뉴스가 조금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전일 이제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가 갭상승이 나와준 이후 이렇게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심지어 오전에는 일진파워에서 정부의 SMR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겹호재였죠. 이 겹호재가 나와주면서 올라가주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냥 음봉으로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킬 파워가 이제 유럽의 수용 모듈 원전을 건설한다는 소식도 같이 알려줬었는데 이 키워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우리가 주가가 반응하는 거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간에서 의미 있는 뉴스를 띄우면서 주가가 등락폭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그랬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이 구간에서도 결국 이 상승을 만들어내기 전에 털어내고 갔어요. 이런 급락을 만들어주고 물량 받아내주고 나서 호재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주지 않고 아래로 쭉 달고 양봉으로 말아 올려주고,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정석적이에요. 되게 정석적인 모습인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도는 시가가 딱 25,800원으로 떴습니다. 25,800원 구간으로 떴는데 이 구간이 사실 제일 거래가 많이 만들어진 구간이기도 해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제일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급락을 만들어서 여기 소위 표현을 해서 개미터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 구간이 개미터기 구간이에요. 물량을 받아내는 구간이잖아요. 이런 부분 제가 물량 받아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물량 받아내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물량을 받아냈기 때문에 고가 트라이가 지금 한 번, 두 번 지금 나와준 거예요. 이거는 갭상승으로 시가가 너무 많이 떠버렸는데, 시가가 많이 떠버리니까 외국인 어떤 포지션으로 대응하고 있죠? 공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로 때려 박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결국 장 마감 후에 나온 이슈는 너무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사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 마감 후에 나오는 이슈가 저는 이렇게 전 좋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뭐 장중에 이슈가 나와주고 방향성을 만들어주면서 주가 등락폭도 만들어주고 돈을 써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섞어주는 게 아니라 갭으로 띄어서 올려버리게 되면, 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탐욕의 수치 중 하나고 갭 하락은 공포감의 수치 중 하나입니다. 근데 갭 상승이 두산중공업이 그래도 시가총액이 있는 기업인데 3% 가까이 떴고 여기서 의미 있는 매물대 구간에 바로 그냥 돌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봤었을 때 이 매물대 구간에 돌입을 했었을 때 호재를 띄어서 바로 올려주면 땡큐겠죠. 근데 그렇게 정석적으로 요즘에 움직여주는 주포들이 어디 있습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요즘 주식들 보시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일부 종목, 정말 소수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급등하고 급락하고 반복을 합니다. 갭상승 나와주고 밀어버리고 갭 하락 나와준 다음에 반등 만들어주고, 물론 예전에도 이런 부분이 심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게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중공업 또한 마찬가지로 갭상승이 나와주고 공매도로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누군가? 모건 스탠리가 대놓고 그냥 공매도로 찍어서 눌러버렸고, 개인 투자분들의 강력한 매수 물량이 들어와줬고요. 여기서 기관들은 여전히 일부 뭐 중장기 투자를 하는 이들의 포지션은 물량을 모아가는 포지션은 유지가 되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를 주로 치는 외국인과 금융투자에서 매도 물량이 좀 찍혀 있어요. 공매도를 친 게 맞습니다. 당일 거래가 좀 터져줬는데 거래 비중 대비해서 10% 가까이 공매도가 나와줬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찍어 눌러줬다라는 부분이 팩트가 맞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호지가 나와줬는데도 올라가주지 못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모멘텀이 훼손이 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주가를 올리려는 모멘텀이 원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 원전 안에서 나와줄 수 있는 모멘텀이 뭐 한선, SMR, 이제 국가 정책 이슈 등등 엮여서 움직여줄 게 상당히 많은데 결국 원전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모멘텀이 붙어버리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올리냐의 싸움인 거지. 호재가 나와준 이후에 바로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올릴지 조정을 줬다 올릴지 그건 주포들의 마음이에요. 플래너의 마음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공매도를 찍어 눌렀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들의 물량 확보가 되지 않았다든가 바로 올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인간은 그 파블로스의 제가 개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그 파블로스의 강아지라고 아시죠? 딸랑딸랑딸랑 올리면 이제 밥 시간이라는 걸 딱 인식시키지 않습니까? 일정 가격 밴드 위로 올리게 되면 파블로스의 강아지 마냥 딸랑딸랑딸랑 그냥 매도 물량 던져버리는 거예요. 공매도 쳐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추격 매수했다가 거기서 매도하고, 혹은 누군가는 거기서 매도해버리고, 결국 그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버리냐면 이 가격 오면 못 올라간다,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 심리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를 하방으로 조정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주냐면, 나중에 주가가 진짜 올라갈 때 그 가격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다 걸려있고 거기서 팔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가격을 세력들이 진짜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그때 돌파가 나와주는 겁니다. 두산중공업은 그런 일련의 과정이 생기고 있어요. 27,500원이라는 가격대 윗부근에서는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매물대니까 여러분들의 매물대입니다. 그러면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쉽게 주겠습니까? 나왔어도 쉽게 안 주겠다 이거. 네? 왔다 갔다 한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서 등락폭 준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서 바로 올려요. 바로 안 올려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미부여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그럴까요? 어떤 얘네들이 올리고 싶었으면, 주포들이 올리고 싶었으면 오늘 나와준 이슈만으로도 장대 항목 만들고도 남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그냥 오늘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매물 소화를 해주고 손박힌 구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이 지치고 힘들게 만들고 주가가 올라가줬을 때 손을 바꿔줘야 되는 건데, 이런 이슈가 나와줬을 때 누가 손을 바꾸려고 할까요? 누구나 다 더 살려고 하고, 누구나 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져가면서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주포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부담감을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에 부담감을 느껴질 때는 주가는 급락이 나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은 그냥 올라가기 전에 그 일련의 그 과정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하나의 공복거리라고 한번 보십시오. 어차피 어떤 과정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바로 안 가고 만약에 22,500원 가격 밴드까지 다시 터치를 해주고 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작은 등락폭이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시가 대비 고가 대비 저가 마이너스 6% 빠졌다. 그럼 1억 사면 마이너스 600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고가에서 추격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기서 등락폭을 보여줄 수 있을지언정 물량을 다 받아내고 때가 되면 말아서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게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의미 있는 포지션까지 만들어주고 움직임을 더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못 간다? 17,500원 다시 한 번 더 내려와? 그럼 이 부분에서 다시 포지션 잡아주고 바닥 확인한 다음에 다시 체크해서 올려주겠죠. 어차피 한 번 올라가는 게 힘든 거지, 한두 타임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원웨이 상방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파워풀하고 강력한 기업 중 하나가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영상 깔끔하게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도 꼭 한 번씩 놀러 와주시고요.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제로브리핑, 허브리핑 이것만 알아도 투자하실 때 실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테마와 관심 종목 등등 이런 거 다 봐야 되는지 다 체크를 해드리니까요. 그러니까 꼭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HBTV 천사입니다. 친구 추가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HBTV 천사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